감지기와 P형 수신기와의 배선 회로에서 종단 저항이 1.1kΩ, 릴레이 저항이 500옴, 배선 회로의 저항은 60옴이다. 회로 전압이 24V일 때 평상시와 화재시 감지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자, 보시면 평상시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감지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로를 보시게 되면 일단 그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이 DC 24V가 인가되고 있고요. 그다음 릴레이 저항이 500옴, 그리고 배선 저항 60옴, 종단 저항이 1.1kΩ입니다. 근데 종단 저항 같은 경우는 이 감지기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평상시. 자, 평상시라고 하면은 감지기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작동 안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감지기가 작동 안 해요. 그러면 자,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감지기는 지금 열려 있죠. 접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평상시, 즉 감시 전류를 말하는 건데, 자, 평상시 감시 전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저항은 지금 세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합성 저항의 값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냐? 합성 저항 구해 주시면, 자, 지금 릴레이 저항이 500옴이죠. 그 다음 배선 저항부터 할게요. 배선 저항이 60옴이고요. 그 다음에 종단 저항이 1.1kΩ이에요. 1.1kΩ이니까 1100옴이 되는 거죠. 1100옴. 그죠? 1100옴.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1.1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100옴이니까 1100옴.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인가되는 전압이 24V.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지금 미리암페어로 물어봤죠? 미리암페어. 그러면 지금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단위가 뭐가 나오냐? 단위가 암페어의 단위가 나와요. 암페어. 그죠? 암페어. 자, 암페어의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면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1000. 단위가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1000을. 그러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14.46 정도가 나옵니다. 14.46이 나오고요. 단위는 이제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미리암페어.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을 하면 감지기가 어떻게 해요? 감지기. 동작하겠죠? 감지기 이 접점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단 저항은 1.1kΩ이고요. 이 감지기와 비교했을 때 저항값이 종단 저항이 상당히 큰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로가.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거의. 아시겠죠? 저항값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똑같이 합성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종단 저항이 빠지는 거예요. 종단 저항이 빠져요. 그래서 릴레이 저항과 배선 저항만 더해주시면 이제 합성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전압 24V고요. 마찬가지로 미리암페어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줍니다. 1000. 미리암페어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값은 42.86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42.86 단위는 미리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상시의 감시 전류와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작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명시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자, 보시게 되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르면 지금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정의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피난구 유도표지와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의 정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피난구 유도표지라고 하는 것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복도 통로 유도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실 통로 유도 등은 좀 길어요. 정의가 긴데, 자,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 등으로 이것도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거실 통로 유도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유도 등과 유도 표지에 대한 정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평면도에다 후광 전선관으로 배관 공사를 할 경우 주어진 다음 표의 배관 부속 자재에 대한 수량을 구하시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자재의 명칭이 로크너트와 부싱,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자재의 수량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실 게 뭐가 있냐면 이 로크너트의 수량과 부싱의 수량의 관계인데, 자, 로크너트의 수량은 부싱의 개수에다가 몇 배? 2배를 해주면 돼요. 2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부싱이 10개면 로크너트는 몇 개? 20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제 부싱 같은 경우는 뭐냐? 부싱은 자,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금속관 끝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냐? 자, 이 도면상에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 발신기 있죠, 발신기. 자, 감지기와 발신기에는 뭘 설치하냐면 바로 박스. 그죠? 박스를 설치를 해주는데 그 전선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바로 뭘 설치하냐? 부싱을 또 설치를 합니다. 부싱. 그 사이에 부싱을. 그래서 여기다 자, 부싱입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금속관 끝부분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셋. 그리고 여기 4개. 여기 5. 그리고 6. 7, 8, 자, 9개. 자, 9개 나왔고요. 9개. 그 다음 10개, 11개, 12개, 그 다음 13개. 자, 13개. 그쵸? 자, 그리고 한 군데 빠졌네요. 14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싱의 개수는 14개가 자, 나왔고요. 그 로크너트의 개수는 부싱 개수의 2배니까 로크너트는 28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을 보시고 부싱과 로크너트의 개수를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도시기호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4개의 심벌이 지금 그려져 있죠. 자, 하나씩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이게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자, 감지기인데,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 2번과 비교했을 때, 요 지금 감지기 요 가운데에 이렇게, 자, 가로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자, 선이 1개가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였죠. 그런데 참고로 여기 선이 하나 더 2개. 자, 선이 2개가 그려졌다. 이렇게 2개. 2개가 그려졌으면 이거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예요. 자, 그리고 2번과 같이, 자, 가로선이 안 그려져 있다. 선이 안 그려져 있는 것은 이것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리고 3번은 S, 가운데 S자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스모크의 S입니다. 스모크, 바로 그래서 연기 감지기를 자,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기 옆에 자, 알파벳 기호 A 써있죠, A. 요 A가 뭐냐? A가 아날로그의 그 A자, A. 아시겠죠? 앞글자 아날로그의 A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전식 연기 감지기인데 자, 어떤 형식이다? 아날로그 형식이다. 그래서 광전식 연기 감지기 아날로그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배선도 표시 방법이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자, 보시면 지금 배선도에 지금 그림 기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가지를 물어봤단 말이죠. 5가지. 자, 첫 번째 전선의 굵기입니다. 자, 여기서 전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 전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2.5. 이게 전선의 굵기.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라기보다는 전선의 단면적이죠. 단면적.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바로 2.5 제곱밀리미터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선의 종류. 자, 배선도에서
전선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이거죠? HFIX. 자, 이게 전선의 종류예요. 그런데 명칭을 쓰실 때는 플레임으로 쓰셔야 돼요. 플레임으로. 그래서 450, 750V 저독성 난연, 각유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이렇게 해서 전선의 종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배선공사명. 자, 배선공사의 명칭은 여기 나와 있는 실선.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장 은폐 배선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숨기는 거죠, 배선을. 천장 은폐 배선. 그 다음 전선 관의 굵기. 자, 아까 1번에서는 전선의 굵기였잖아요. 4번은 전선 관의 굵기예요. 그래서 전선 관의 굵기를 나타낼 때는 보통 직경, 직경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28. 이게 바로 전선관의 규격, 굵기입니다. 그래서 28mm. 이게 전선관의 굵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선관의 종류.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28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바로 강제 전선관인데 강제 전선관 중에서 여기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후강 전선관이고요. 여기가 홀수인 경우에는 바로 박강 전선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관의 종류는 바로 후강 전선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선도를 보고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석 통로에 객석 유도 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33m이다. 객석 유도 등을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공식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눠준 다음에 1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객석 유도 등의 개수를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죠. 자, 그러면 간단해요. 자,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는 지금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33m라고 했죠. 그러면 33m를 4로 나눠준 다음에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7.25가 나오고요. 7.25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8개. 그래서 설치해야 하는 객석 유도 등의 개수는 8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의 배선에서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 구역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 구역 몇 개 이하? 바로 7개 이하인 거죠. 자, 우리 왜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가닥수 산출할 때 우리 왜 지구 공통선 같은 경우는 지구선의 가닥수가 7가닥을 초과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다고 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최대 경계구역은 몇 개? 7개까지만 접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7개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W 대형 피난구 유도 등 10개가 교류 220V 상용 전원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을 때 소요되는 전류를 구하시오. 단 유도 등의 역률은 50%이고 충전 전류는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요되는 전류를 물어봤어요. 소요되는 전류를 물어봤는데 지금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단상 이선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쓰자면 이거죠. P는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이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류. 전류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전류 I는 V 코사인 세타 이타분의 P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효율, 요 이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제외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전압은 상용 전원 220V라고 했어요. 220V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 역률이 50%. 그러면 0.5가 들어가겠죠? 50%니까. 그 다음에 전력이 얼마라고요?
40W짜리 10개. 한 개당 40W인데 유도등 10개래요. 그러면 40W짜리 몇 개라고요? 10개.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소요되는 전류는 대략 3.64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전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건물 평면도의 경우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최소 경계 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두 개의 지금 평면도가 나와 있죠. 자, 각각의 자, 최소 경계 구역 수를 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수평 경계 구역의 그 산정 기준에서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50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도록 자, 경계 구역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평면도에서 자, 가장 긴 변이 얼마예요? 가장 긴 변이 50m죠. 그러면 이걸 만족해요. 그죠?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뭐만 만족하면 되냐? 면적만. 자, 면적만 만족을 시켜주면 돼요. 면적만. 자, 근데 면적을 구해봤더니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는 100이죠. 여기도 100이고요. 아랫부분은 500이죠. 맞나요? 그러면 다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700. 700이죠?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지금 이 바닥 면적이 700이니까 경계 구역은 하나가 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가급적이면 우리 경계 구역을 나눌 때는 좀 균등하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딱 자를 거예요. 가운데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경계 구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경계 구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산 과정을 따지자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넓이 똑같죠?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이 면적이 얼마가 되냐? 지금 여기가 아까 100이라고 했죠, 100. 100이고 여기는 25m하고 10m를 곱하니까 결국 이 면적은 얼마가 돼요? 1번의 면적은 350이 돼요, 350. 그렇죠? 350이에요. 왜 전체가 700에서 반 잘랐으니까. 그 350 나누기 얼마? 600. 이제 굳이 계산 과정을 써야 되니까, 굳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이거 없이 0.58이 나오고요. 이제 절상해주면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죠.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는데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두 개 쓰는 거죠, 두 개. 그죠? 두 개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근데 이제 제가 교재에다 표시한 거는 350을 안 했죠. 어떻게 표시했어요? 면적을 여기 이 면적 10 곱하기 10 더하기 이 아래 부분의 면적 가로가 25m죠? 세로가 10m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350. 그래서 여기 이쪽에 하나의 경계구역 되고요. 이쪽도 하나의 경계구역이니까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경계구역 수가 이 경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경계구역.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은 자, 여기는 가장 긴 변이 55m네요. 근데 50m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긴 변이 55m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계구역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균등하게. 그래서 이쪽이 첫 번째, 이쪽이 두 번째 경계구역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구역인데 이거를 자, 계산식으로 쓰자면 자, 지금 반 잘랐잖아요. 55m를 반 잘랐으니까 얼마가 돼요? 27.5인가요? 27.5m 곱하기 높이는 10m 나누기 600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 0.46이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됩니다. 하나의 경계구역. 자, 여기도 하나의 경계구역. 여기도 하나의 경계구역. 똑같죠? 이 기준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이 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경계구역. 그래서 이 수평 경계구역의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이거를 만족하게끔 경계구역을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